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자, 10월 달 들어서, 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죠. 예, 뭔가가, 확실히 공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하방 경직성은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또 반등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조정 받겠지만 전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가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큰 폭으로 올랐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6%, 거의 뭐 5%는 안 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가 3%를 넘게 오르는 등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자, 왜 올랐느냐? 우리가 또 그것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랐느냐? 왜? 자, 이 큰 폭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디움, 이 가상화폐도 지금 시세가 폭발을 했는데 결국 뭐냐? 유엔이 전혀 이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은 유엔이 FOMC를 향해서 금리 인상 자제해라, 금리 인상 자제해라고 촉구를 했어요. 촉구하면서 이 국채금리, 달러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유엔이 FOMC를 향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스닥 다우 주가 지수가 상승이 엄청난 요인으로, 뉴욕 증시 상승의 엄청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따르면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다 미국으로 돈이 가니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도 지금 1,400원 넘게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다 이제 외환 거래 같은 경우에 뭐 기름이라든지 다 이제 달러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나라들은, 달러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각국 중앙은행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제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냐면 유엔 무역개발회의입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과도한 긴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경기 침체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믿음은 경솔한 도박이다. 아유, 좀 완전히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미 민간 및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신흥경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이제 그만 올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른 쪽이 아니라 이제 유엔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영향을 왕창 미쳤습니다. 자,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다음 달 1일에서 2일 열립니다. 다음 달 1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1월 달께. 이때 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폭 완화 기대감이 지금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유엔에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35에서 2.6%를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인상폭이 0.25%포인트, 이거는 시장의 예상이 한 0.5%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유엔 산하기구인 이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공개한 국제경제 전망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장기적인 경기 침체
위험만 키운다. 이렇게 고강도 긴축 정책 완화를 촉구했는데 이게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을 제한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왜냐, 이제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신흥국이나 타 나라에, 다른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급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 공급 측면 문제로 인한 것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 이 긴축 정책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렵고 경기 침체 위험만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죠. 자,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유엔에서 나온 금리 인상 자제해라,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정도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의 향방은 바로 뭡니까?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는 훨씬 더 그렇죠. 수요, 경기 이런 거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야지 어떤 전반적인 눈을 보는 게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국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더니 감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파운드화가 다시 좀 안정을 찾고 국채금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 수 있는 그 부분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엔까지 이렇게 팔을 걷어 붙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졌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전날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요 6개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오후 5시 기준에 0.139%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여전하고요. 미국판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지금 선물 투자자들은 연준이 11월 FOMC, 이게 11월 1일 2일입니다.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결정을 할 확률을 64.2%를 보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입니다, 여러분. 전날은 60%였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한 4.5% 정도. 그래서 지금 0.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높아진 수치입니다. 자, 빅스텝 같은 경우에 이게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건데 이게 확률이 35.8%, 전날은 40%, 그러니까 0.5%로 좀 기우는 듯 하다가 지금 0.75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0.75로 가면 12월 달에는 0.25 아니면 0.5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결정이고, 빅스텝은 0.5% 올리는 결정인데, 사실상 모두 두 개 다 고강도 긴축 정책이긴 합니다. 연준 결정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 0.5%로 바뀌는 것을 완화적이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0.5로 11월 달에 올려주기만 한다면 증시는 한 번 더 화끈한 랠리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0.5%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9월 다 자이언트 스텝 0.75를 밟아왔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은 0.5 빅스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